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증시가 너무나 끔찍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정말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첫 번째입니다. 오늘 또 인버스. 증시가 너무나 안 좋습니다. 지지선은 그냥 있으나 마나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며 전부 다 부셔지면서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사실 갭으로 떨어져서 출발을 했다. 그러면은 양봉이라도 기대하는 그러한 모습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어제도 그리고 오늘 또 시작권은 보합인데 레디 땅 하자마자 쭉 떨어지는 모습. 최악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짜 답도 없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오르는 애들은 당연히 인버스적 성격을 가진 해운주, 정유가스주, 방산주 요 세 개만 오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인 거는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러한 증시 분위기가 이상하다면은 해지 전략을 사용을 해야 된다. 인버스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조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을 확인을 했는데 만약에 잘 선택했다면 나름 방어는 되었을 듯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해지 전략도 보수적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증시 바닥이 제가 어딘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일지 내일일지 다음 주일지는 알 수가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딱 하나 배운 건 있습니다. 모든 건 다 돌고 돌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다 보면 결국은 또 올라오기 마련이고, 그리고 그때가 되면 당연히 최근 들어 많이 급등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인버스 관련주는 다시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빠르게 바닥이 와서 여러분들의 계좌의 평화가 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해운 물류 에너지 관련 이야기 쓱 보도록 할게요. 자, 미군은 여전히 후티 반군을 향해 지속적인 공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긴장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듯 하고요. 그리고 이 와중에 북한에서는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교정구 이렇게 정정까지 하는 모습까지 나타나 빅텍 등 방산주가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와중에 무슨 한 전문가는 핵전쟁 가능성 이런 얘기까지 하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조금은 나빠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대통령은 몇 배로 응징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긴장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올해 김정은이 뭔가 좀 심상치 않다. 계속 왔다 갔다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볼 수도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미국에서는 반도체 잘 나가는 뒤. 어제 미국에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잘 나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AMD는 신제품 MI300 수요 기대감이 나오며 엔비디아 경쟁사가 될 수 있다는 이러한 평가까지 나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오늘 우리나라 반도체가 괜찮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하지만 쭉 떨어지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바클레이즈는 목표 주가를 $200로 올렸고 키뱅크 캐피털 마켓도 $190를 제시를 했으며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 어제 AMD는 8%나 급등했고 이렇게 올라도 아직도 $160도 안 된다고 합니다. 자, 지금 월가에서는 AMD를 엔비디아의 독점을 깰 수 있는 6가지도 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AMD가 좋은 모습을 나타냈으며 이 와중에 엔비디아도 또 동시에 주가가 3% 급등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고 하니까 반도체가 문제가 아니구나. 이렇게 반도체 중에서도 잘 나가는 AI 반도체는 계속 쭉쭉 가는구나 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겠네요. 우리나라에 있는 AI 반도체도 좀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레버리지 내놔라.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증시 하락이 과도하다며 레버리지를 크게 매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일주일간 코스피 레버리지를 무려 5천억이나 매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코스닥 레버리지도 670억이나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레버리지를 조금 적게 사는 모습인데 아마도 최근 코스피 하락폭이 코스닥보다 더 컸기 때문에 뭔가 코스피 레버리지가 먹으면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레버리지를 더 크게 매수한 걸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 코스닥도 이제 다시 급락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아마도 코스닥 레버리지 매수도 더 커질 수밖에 없겠네요. 다만 이 와중에 1월 들어 코스피 레버리지는 무려 20%나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 올해 초 1월 2일에 샀다면은 벌써 내 계좌는 마이너스 20%라는 의미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레버리지를 크게 매수하는 개인들 사이에서는 당연히 곡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일본은 잘 나가고 있네요. 버핏, 일본 사라켓제. 작년에 버핏이 일본 주식, 특히 상사 주식을 계속 사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했었는데요. 그런데 결국 시간이 흘러보니까 버핏 당신이 맞았습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버크셔 해서웨이는 일본 5대 상사에 계속 투자를 늘리고 있다 이런 소식이 나왔고 아마도 이러한 일본의 강세는 단기적인 흐름이 아니라 장기적이다 이렇게 베팅한다는 거겠죠. 게다가 오늘 또 한국, 중국은 나락가는 와중에 일본은 플러스 나타내다가 지금은 조금 하락했지만 여전히 잘 버티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매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연기금 순매수하는 기업. 최근 외국인의 매도가 좀 무시무시합니다. 오늘만 해도 8천억이 넘는 돈을 코스피에서 매도하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사는 기업은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부터 어제까지 그러니까 이제 한 15일 정도 됐죠. 그 기간 동안 매수한 기업을 보면은 당연하게도 삼성전자를 크게 매수, 그리고 KB금융, 삼성 SDS, 네이버,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전자우, 에코프로비엠, 코덱스 200 요렇게 크게 매수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특히 삼성전자를 무려 1조 7천억이나 매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기금은 같은 기간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 다음에 카카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연기금 안 보면 섭섭하겠죠. 이 친구는 뭘 사나 봤더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카카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NF, 에코프로비엠, 셀트리온, 삼성 SDS 이러한 기업들을 매수했다고 하니까 도대체 이 친구들은 1월달에 왜 이렇게 이걸 사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정부에서는 어쨌든 증시를 살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앞으로 계속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모습입니다. 거래세 인하를 유지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금투세를 폐지하겠다 이렇게 밝힌 데 이어 증권 거래세는 예정대로 인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원래 지난 정권 때 금투세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증권 거래세를 대신 인하를 해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금투세가 삭제가 되면은 증권 거래세를 다시 뭐 롤백 하던지 아니면은 뭐 지금 멈추던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라고 볼 수 있었는데 그런데 증권거래세 인하는 오히려 또 유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당연히 손해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게다가 이외에도 저는 이게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활발한 증시를 유도하기 위해 ISA 계좌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100만원만 올리는 게 아니죠. 무려 2.5배나 올리는 겁니다. 아니 그래 근데 원래 서민형은 400까지 됐잖아. 별 차이 없구만. 당연히 그것도 바뀌었습니다. 근로소득 5천만원 이하,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인 경우 서민형으로 가입이 가능했는데 서민형은 이제부터 400에서 1,000만원으로 비과세 금액이 높아진다고 하네요. 그리고 납입 한도도 2억까지 상향한다고 하니까 ISA 계좌 관심 있다면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ISA 계좌로는 국내 주식을 매매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름들이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당연히 이거를 써야 된다라고 말을 해볼 수 있고 이 와중에 정부에서는 지금은 이제 꽤나 노력을 하는 모습인데 일단 증시는 조금 힘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전부 다 좋은 모습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오늘 증시가 도대체 왜 안 좋은지 어떤 악재가 있는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가 안 좋은 이유는 두 가지를 크게 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물론 증시 하락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들어가서 이것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긴 하겠지만 일단은 미국, 그 다음에 중국에서 날아온 악재가 있다고 합니다. 중국 악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부동산의 22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12월 주택가격이 전월보다 0.4% 하락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며 투자 심리가 또다시 악화되었다고 하고 특히 항생이 3% 넘게 급락하자 한국도 덩달아 같이 빠졌다고 볼 수 있겠죠. 게다가 미국에서도 지금 현재 미국 선물도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기대했던 금리 하락의 시계 바늘을 다시 뒤로 돌리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매파로 분류되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조기 금리 인하 기대를 낮추는 모습을 보이며 이렇게 증시가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조금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겠죠. 조금 조심하면서 잘 버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토스뱅크 고객 900만 돌파. 토스뱅크가 11일 기준 고객 900만 명을 넘겼다고 합니다. 8초마다 한 명씩 늘어났다는 소리가 되는데요. 확실히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참고로 작년 3분기에는 첫 분기 흑자를 달성했고 올해는 첫 연간 흑자를 전망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토스 인기가 도대체 이유가 뭔가 봤더니 중도 상환 수수료를 무료로 해 지금은 부담 없는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원리금 부담 고객의 상환 기간을 연장해 부담을 낮춘 바 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LG디스플레이 드디어 흑자예요. 참 요 친구도 돈 벌기 어려운 친구입니다. LG디스플레이의 작년 4분기 매출은 7.3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300억을 달성을 했다고 하는데요.
무려 7개 분기 만에 흑자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1300억 흑자로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22년만 하더라도 3조 원의 적자, 작년에도 지금 예상으로는 거의 2.5조에 가까운 적자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LG디플 장 초반 이러한 소식에 잠시 급등한 바 있으나 마지막에는 하락하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건기식 중고거래 가능해진다. 사실 이때까지 암암리했던 거는 아마 다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래 같은 경우에는 건기식을 이렇게 중고거래를 할 때는 당연히 불법이었습니다. 영업신고를 해야 할 수 있었죠. 하지만 앞으로는 가능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식약처는 올해 3월까지 개인 간 재판매 대안을 마련하고 1년간 시범 사업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네요. 다만 이걸 또 뭐 남용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래 제한 횟수, 금액 제한 이런 것들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어쨌든 앞으로는 우리가 선물 받은 홍삼이나 건기식 그거를 눈치 안 보고 당근에서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입니다. 두산 로봇 CES에서 관심. 월마트 CEO가 CES 동안 두산 부스에 방문했다고 합니다. 바쁜 일정에도 두산 부스에서 협동 로봇을 유심히 살펴봤다고 하네요. 현재 월마트는 물류창고 자동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두산의 로봇을 유심히 지켜봤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스타벅스, 펩시코 등 세계적인 기업의 관계자도 두산 부스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름들이 아시다시피 이미 두산 협동 로봇은 전 세계에서 인기가 큽니다. 이렇게 인기를 끄는 이유는 바로 안정성이 높기 때문이죠. 다양한 안정 기능과 그 다음에 작은 움직임에도 즉각 대응하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두산 로보틱스가 더 크게 성장할 일만 남았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해야겠죠. K패스 5월부터 시행. 5월부터 K패스 사업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당초 정부는 7월 시행 목표를 추진했으나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빠르게 시행한다고 하네요. 참고로 K패스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일정 비율만큼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입니다. 페이백 되는 카드라고 볼 수 있겠죠. 일반인은 무려 20%, 청년층은 무려 30%, 게다가 저소득층은 53%, 사실상 반값에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카드사의 추가 할인 혜택까지 받는다면 교통비 절감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혹시나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신다면 당연히 이거는 해야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혹시나 발급을 원하신다면 K패스 공식 어플 혹은 11개 카드사의 누리집을 통해 원하는 교통상품 카드를 고르고 K패스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미국에도 정치 테마주 있어요. 자, 어제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압승을 거뒀다는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여기에서도 테마주가 급등을 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여기는 상한가가 없다 보니까 사이즈가 진짜 다르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업이 올랐나? 일단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DWAC라는 기업인데 30% 급등하고 마감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참고로 이 기업은 트럼프가 만든 SNS 알고 계시죠? 트루스 소셜 요걸 만든 모기업이랑 관련된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기업 요게 대박입니다. 펀웨어라는 기업인데 무려 450% 야 하루 만에 내 재산이 5배가 늘어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급등하고 마감이 되었다고 하고 참고로 이 기업은 지난 2020년에 트럼프를 지원했던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 부분이 각광받으며 엄청난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테마주가 급등하는 와중에 미국에서도 급락한 친구들이 있는데 그건 바로 친환경 관련주죠.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거는 확인을 했었습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친환경 관련주, 풍력, 태양광은 물론이고 2차전지까지 충분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이 부분은 우리가 올해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현물 ETF 승인 불가 입장. 전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금융위는 현물 ETF에 대해 다시 한번 금지 방침을 강조했습니다. 법적으로 가상자산은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담은 ETF의 매매를 허용할 수 없다는 거죠. 참고로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은 금융상품, 국내외 통화, 일반 상품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비트코인은 아직까지 불가능하다는 거겠죠. 그리고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라도 비트코인 ETF를 승인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7월 정도가 되면 조금 얘기가 바뀝니다. 그때는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이 마련될 예정이며 해외 사례도 있는 만큼 추가 검토가 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비올 계속 올라갑니다. 오랜만에 확인했는데 여전히 올라가고 있는 비올, 유안타증권은 아직도 더 올라갈 일만 남았다고 목표 주가 1.3만원을 제시했습니다. 이미 작년에 비올은 사상 최대 실적을 당연히 써냈으며 올해도 40% 정도의 성장세를 보여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게다가 중요한 것은 비올이 그냥 기계만 팔고 끝이 아니죠.
매출 비중의 50%가 일회성이 아니라 소모품, 그러니까 기계를 팔고 나면은 지속적으로 그 매출이 나온다는 소리가 되고, 당연하게도 비올의 성장은 멈출 수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비올 예상퍼는 23, 내년은 17, 내후년은 11. 이 주식은 안 오르는 게 더 이상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관심 종목에 무조건 넣어놓고 길게 볼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뭐 가끔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내가 지금 군대를 가면은 어떤 주식을 사고 갈까? 그 안에는 분명 비올도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듯하네요. 그만큼 뭐 엄청나게 뭐 뜨거운 맛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임플란트 관련주, 미용 관련주 이런 친구들은 당연히 안정적인 맛이 있을 듯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카나리아 바이오 가쁜 임상 중단 권고. 카나리아 바이오는 난소암 치료제 오레고봄압을 개발 중인데 참고로 지금 16개국에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임상 3상의 무용성 평가에서 임상을 지속하기 위한 핏값을 달성하지 못해 DSMB로부터 임상시험 중단을 권고받았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카나리아 바이오는 하한가에 도착하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다만 이 와중에 면역 항암제 특성상 생존 기간에서 유의미한 효능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으로 추적 관찰은 지속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는 했지만 결국은 이렇게 하락 마감한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바이오 투자가 진짜 어려운 거죠.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오늘 장 진짜 고생 많으셨고 내일은 좀 웃으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바이오.